이어서 피해자 배상 특수법 인고 고찰 내용입니다. 여기도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배상 특별법안 채택 인준도 직전에 우리 운영 규칙이나 정관처럼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심의 축조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가능하게 일단 지금 PPT 작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에 다시 준비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원이가 저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은폐, 기망, 횡령한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의 보상 배상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을 쟁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불은 피해자 보상금이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수혜 기업들이 전용을 해서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얼마입니까? 8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있고요. 물론 직전에 우리 김유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제천 포스코로부터 100억을 받아온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 100억도 우리 피해자들한테 쓰인 거는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제3자 대의 변제라는 카드를 꺼내서 정부가 꺼내서 지금 대법원 판결 15분이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14분이 이제 받았죠. 최근에 2분 또 동의를 해서 수령해 가셨죠. 그죠? 우리 대부분 우리 판결 나는 거 15분. 예. 그게 대부분에서 일본 제철하고 상대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14일, 3일. 어차피 이 내용의 포괄성도 다 예, 있습니다. 그거 해서 받아가서요. 예, 그렇죠. 최근에 안 받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두 분이 이제 늦게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받아가신 걸로 알고 그 돈이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그 100억이 이 지원 재단에 들어와서 세 번에 걸쳐서 30억, 30억, 40억에 의해서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 100억을 가지고 이자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재단이 유지를 해왔고 물론 보조금도 받았겠죠. 그리고 왔는데 순수 그 100억 중에서 그 14분을 대부분 판결받은 금액 원금과 판결 금액과 이거 직업 지원을 했으니까 그 이자 부분하고 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2억 한 5, 6천 정도는 받아갔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0억 중에서 그게 다 나갔다는 걸 보고 그 나머지 차액 남은 걸 가지고 아직 이 재단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상 총장, 네. 거기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1분 받아드릴게요. 예, 방금 우리 김인성 회장님이 참 노고가 많으셨고요. 100억이 우리 재단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돈이 11명이 지금 보상을 받아갔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 돈을 그 사람들만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 피해자에게 다 똑같은 돈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 이것도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그런 분들을 받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법治국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증거에 인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죠. 15분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절차를 했던 대한민국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15분은. 그래서 그분들은 법적으로 모든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의 변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도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머지 95% 채우는 방법은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 유형에 따라서 피해 범위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우리가 전력을 타고 매달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쭉 보면은 간단하게 1961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요 내용의 아래에 있는 이 내용 골자로 해서 한일 간에 이제 공개가 됐으니 지금 최근까지는 이 극비 1급 비밀로 있다가 이게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협상들을 한 겁니다. 협상들을 해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확실치 않는 자료들만 갖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피해자들 간에도 이해 충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예. 사진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늦게 참석하신 죄송합니다. 사진 이렇게 예, 우리 사일린 그 유족회 우리 잔류 유족회 회장으로 계시는 신윤선 회장님이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예. 인사 말씀 잠깐 주십시오. 예. 마이크 주십시오. 예, 인사 말씀 한 1분 드릴게요. 하십시오. 지가 가셔도 순서는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모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일은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응원하면서 같이 협조할 건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할 건 못 되지만은 국회에서 법안을 내가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쫓아다녀서 통과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또 이것도 또한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우리 신윤선 우리 의원님이 이 직전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국회 상정된 그 법안이 끝끝내 4년 동안에 그냥 먹혀 있다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웠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뭉쳐서 안 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이 피해자 강제징용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보고 저 자신도 여기에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은 충실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 피징용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는 노무자와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 중요한 골자들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보상금은 생존자에 대하여 1인당 200불. 그 당시입니다. 이 협상을 볼 때 61년 협상할 때 했고요.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1,650불, 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불로 하여 그 금액은 생존자가 1억 8,600만여 불, 사망자가 128만여 불, 부상자가 5천만 불, 도합 3억 6,400만여 불로 이렇게 그때 협상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외무부, 이제 그때는 외무부였죠. 외무부 1급 비밀로 유지해오던 게 이제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어차피 국가 간의 어떤 대비로 하는 게 규약된 게 다 풀렸기 때문에 이 공문들이 다 나왔습니다.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잠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상 공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우리 피해자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을 가렸어요.
실은 그 한일회담 문서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거든요.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맡았던 우리 변호사가 한일회담 문서라고 해서 그 들고 나와가지고 먹칠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다 가리기 처리를 해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 그렇게 덮여져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덮여져 나왔던 것을 그래도 이 못난이가 어떻게 하다가 그 한일회담 문서를 찾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몇 분하고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회담 문서를 찾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한 군데도 먹칠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도운다고 한일회담 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했던 그 변호사가 우리 피해자들의 눈을 가렸었어요. 그건 정부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네. 그 확연하게 제가 저 총장님한테 그 중요한 그 원본 문서를 보내드린 거 있죠. 네. 예, 지금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또 그것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미 원본은 공개가 됐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런 기밀 무수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사적으로도 기업에서도 대비로 하는 문건들은 2년, 3년, 5년 이런 주기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건들은 그 문안들을 이렇게 가림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는 이렇게 띄우는데 의사진행 관련입니다. 한 장 하는데 10분 걸렸거든요. 예,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빨리 진행할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앞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역할에 대한 내용을 했고 이 부분도 직전에 우리가 지난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도 한번 띄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일 청구권 자금 도입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해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직전 정부 이 실권자들 책임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진작에 우리 피해자들 유족의 대변을 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단체들은 이것도 제대로 활용 못했어요.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방법을 찾고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띄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정부 안에 이 정부가 아직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2년 반 우리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금년 안에 피 튀기는 우리가 행동을 전개해서 국회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건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 대통합은 이제 첫 방출을 끼웠습니다. 우리 국민유해 봉화처 신설, 우리 국내 할 것 없이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만 극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 왜 한민족을 띄워나면은 우리 고조선부터 이하를 해서 우리 모든 민족에 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우리가 봉안처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저거는 우리가 기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제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얻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명예회복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
이거는 우리가 추모 공원을 조성을 할 겁니다.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 복지 향상과 생계 지원. 요거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희생자 추모 사업과 바로 연결이 돼서 수익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도서 출판. 이거는 지금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가 7대 실행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해서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안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진상 규명을 꼭 우리 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권리 조항, 세 번째 의무 조항, 네 번째 인권 조항, 다섯 번째 요구 조항, 여섯 번째 시행 조항, 일곱 번째 유해 봉환 조항, 여덟 번째 배상금 지급 조항. 이렇게 8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안 각 조항들이 여기 와 계시는 우리가 신윤선 우리 의원님 4년 전에 국회에 발의했던 내용과 많은 자료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부족한 부분 이제 시차적으로 시간이 흘렀으니 부족한 부분 더 붙이고 해서 이번 국회에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에 보시면은 앞에 8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 조항은 이렇습니다. 이게 피해 유형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가가 한 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국위원회 산하에 피해 유형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역할을 우리 전국위원회에서 규합을 하고 대정부를 선별해서 모든 일을 끌어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 특별한 사건이 또 있다는가 하면은 앞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권리 조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965년도 한일협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과의 관계된 내용을 여기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발언을 할 거고요. 법안이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조항도 우리가 일본 전문 기업은 지금 현재 금년 4월 현재까지 조사된 게 지금 299개 기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모 기업에서 자기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옛날에는 일단 단일 기업으로 출발해서 이제 그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갈 때는 많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항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 권리는 분명히 헌법에 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가 이 요구사항이 나오면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광주 피해자 연합회 우리 박정희 이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우리 유족들은 잔악계나 배상 보상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요구사항만 주장을 했지 받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절살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받는 방법이 있어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하겠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행조항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적깁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유해 봉환 조항.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저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묘 사업이 이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저 장지 문화도 20년인가 30년 되면은 파멸을 해야죠. 지금 그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당연히 저렇게 낙골당이라든가 등등 이 유해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쪽 시설도로 이게 지금 현재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꼭 이 국민유해봉안처가 국가적으로 신설이 되면은 우리 유족 해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해들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일반 분묘 장지 문화에 대한 문화도 저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사업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조항입니다. 이거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또 그 피해자들이 유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조사에 의해서 피해 유형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피해 배상 보상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됐다고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빠르면은 점차적으로 빠르면은 5년, 늦으면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금년 내년까지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봤을 때 가상했을 때 빠르면 제일 빨리 집행이 되는 게 한 5년 후부터 집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만 만들어놔도 역사적으로는 남을 거예요. 그 일만 하시면 돼요. 사회자님 5년에서 10년 봐야 되니까 앞으로 예, 요거는 다음에 또 제가 자유 발언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00살이 넘었고 이 자리 다 요즘 100세 몇 사람 안 돼. 조금 있으면 140세까지 살아요.